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내연차와 달리 그 구조라든지 기술적인 특이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뭐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정말 이게 떨어지는 기술인지 앞서는 기술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원칙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훈계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주제 넘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평가와 선택,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평가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전달의 영역입니다. 전달의 영역, 기술의 특이점을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평가입니다. 선택은 전달이 아니라 설득의 영역입니다. 내가 나를 설득해야 되고 이 당위성을 스스로가 느껴야지만 구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가는 머리로 하시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로 성능 지수로 기술의 특이점으로 평가를 해서 머리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게 평가고, 구입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크니컬 데이터가 우수하고 기술이 뛰어난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못 사는 거죠. 안 사요. 데이터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이게 최고 수준은 아닌데, 그리고 뭔가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이 평가와 구매는 이렇게 간극이 있어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구매라는 건. 그렇지만 평가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설득하려고 하셔는 안 됩니다. 자, 설득을 왜 해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냉정히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래도 내 말을 들어봐,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봐 할 때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팩트가 명확하면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속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타이칸이 뭐 좀 주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자, 변속기, 여기에서 팩트, 데이터, 그리고 지금까지 변속기와 관련된 사실 전달 뭡니까? 변속기라는 것은요, 파워트레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변속기가 들어가는 손실을 감수하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는 장치예요.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파워트레인이 변속기와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 없다면 손실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 모터에서 사용되는 변속기는 강한 토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도 개발하면서 포기했다. 2006년도 얘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이었을 때 뛰어난 변속기를 스페셜리스트를 투입해서 만들어준 제조사가 없어서 몇 번 해보다가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속기 만들어줘서 제대로 구현해주는 제조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되겠니? 아, 그냥 전기 모터를 효율을 높이면 되는데 이거 너무 빡센데,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뚫어낸 거예요. 자, 그럼 포르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모터 효율을 높이면 전기차가 효율이 다 올라갑니다. 구조도 단순해지고요. 뭐 전비 효율, 그리고 또 비용적인 문제, 공차 중량, 실내 공간 다 좋아집니다. 손실을 감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변속기를 만들었어요. 핵심은 파워트레인에서 경쟁사 대비 우리 파워트레인도 비슷하거나 못지않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주려면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변속기가 파워트레인, 전기모터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었을까요? 어려운 작업이었으면은 차라리 모터를 높이면 돼요.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잡아내는 게 핵심인데 그거 잡아내죠. 결과적으로 못 잡아내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터 개발해 놓은 요 수준을 가지고 경쟁사와 비슷한 정도의 상품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변속기를 붙이면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보완을 하자. 이게 너무나 명확한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적인 뜨거운 가슴이 들어가니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타이칸, 포르쉐 외계인의 영역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이 없었을까? 그들이 누군데? 라고 감정이입을 하니까 이런 팩트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설득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하실 때는 데이터, 테크니컬 데이터가 지시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조사하시고 머릿속에서 이걸 잘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서 냉정하게 전달을 하시면 그만 자기 역할은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그래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포르쉐 그래도 어디니까 벤츠니까 BMW니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설득의 영역이 돼버려서 내 공정한 평가, 제대로 된 기술적인 특이점을 설명하는 평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입을 독려하거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결정에 나는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용도로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사게 만들어야지 이런 컨텐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누구나가 다 팩트 전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 요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기냐면 팩트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테크니컬의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을 전달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말에 차이가 생기고 상반되는 표현들이 이제 듣는 분들에게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혼란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메신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는 기술적인 특이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확인을 해 보셨는데도 명확하게 이게 뭘 지시하는지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서 설득의 영역으로 사람들에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그게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분들은 이러저러한 정보를 다 얻으세요. 그리고 팩트에 기반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의 우위도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또 상품성, 또 성능 이외의 부분도 종합해 보셔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모델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갑이 열리려면 가슴이 지갑을 열어야 돼요. 지갑은 머리로 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방향은 기술적인 테크니컬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기술의 우위, 기술의 특이점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이 가능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해서 그걸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입차든 국산차든. 그래서 최근에 국산차 저희들이 그런 팩트에 기반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설득돼 왔던 그런 얘기들과 상반이 되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자꾸 돈 받았나? 의뢰를 받았나? 있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숫자를 따라가십시오. 데이터를 따라가세요. 이 숫자는 아무나 제공하는 숫자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혹은 또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그 수치, 이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동차 성능을 평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숫자가, 기술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외의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최종적인 상품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를 무시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시되는 테크니컬 데이터들,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기존에 밝혀져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평가, 업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믿음의 영역으로 자꾸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기보다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가 이런 접근을 하시게 되면 보다 명확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돼서 자동차 스펙, 전기차의 스펙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가 더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감출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모든 테크니컬 데이터로 자동차의 성능과 효율 부분은 발가벗겨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판단하시고 그 기술적인 우위가 내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또 그러한 특징들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슴이 안 뛰어, 얘는 가슴이 뛰어, 얘는 가슴이 차가워져, 얘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자제할 수가 없어, 내 지갑을 고이 보존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재료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또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이 제공이 되더라도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이 평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테크니컬 데이터가 모든 걸 다 반증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또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정해져 있는 인과 법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이면은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대부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하드웨어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해야 돼. 애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플이 무슨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애플의 하드웨어 완성도, 이번에 뭐 M1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셨죠. 네. 하드웨어 완성도도 최고 수준이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더 간극을 경쟁자들과 벌리는 그런 핵심이 된다.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에서 자꾸 성능이 다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기초와 같은 겁니다.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기초 체력, 기초 학력이 부족하면요, 그 윗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기초만 알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다음 단계로 우수한 최고 베스트의 어떤 플레이어로, 그리고 또 최고 학부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이 갖춰지질 않습니다. 기초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성능이 단가요? 자동차 성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성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기본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층수를 높여가야 합니다. 기초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건물도 설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서의 기초, 단단하게 그 위로 건물을 세워서 몇 층이든 쌓아 올리려면 기초, 성능,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야 됩니다.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잘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능을 평가하시든 상품성을 평가하시든 아니면 또 내가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든 후회 없는, 그리고 또 오류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